네, 먼저 이해찬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아주 연일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밀양 같은 곳은 36도, 36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34도, 35도. 아주 굉장히 무더위가 아주 심한데, 다행스럽게 큰 아주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무더위가 계속될 텐데, 전력 공급 문제라든가, 특히 축산농가들은 요즘에 아주 전력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 돼지 축사가 선풍기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과열이 돼가지고 큰 불이 나가지고 집단 폐쇄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 봤습니다. 전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대처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우리 당에서도 가능한 한 이 무더위에 큰 사고가 안 나도록 각별히 당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아주 선전하고 있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태환 선수는 부당한 그런 심판의 오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극복하고 결승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낭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오늘 아마 검찰이 이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그렇게 제출할 것 같습니다. 한 달 가까이 끌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허위사실을 검찰이 언론에 흘려놓고 그것을 마치 피의사실인 양 이렇게 정치 공작을 하는 그런 행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돼 왔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원국회에서 국회를 이끌어 가야 할 원내대표를 이렇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환 요구를 하고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인 양 이렇게 다루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일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현행범이 아니라면은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은 다 출두 시간도 조정하고 날짜도 조정하고 때로는 서면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원내 국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검찰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분명한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차피 검찰에 나가서도 검찰의 공작에 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를 하면 됩니다.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으면 유무죄가 가려질 것인데 이렇게 기소를 안 하면서 정치적으로 언론 플레이만 하는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바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검찰개혁 입법안을 우리 당이 제출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제는 정말로 거듭나야 됩니다. 옛날처럼 유신 때 혹은 군사독재 때 권력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던 그런 검찰이 계속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19대 국회에서는 절대로 검찰이 정치 공작에 민주당이 당하지도 않겠거니와 우리 국민들이 당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 검찰이 이렇게 선거를 망쳐놓는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정하게 촉구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경선 후보 8분이 그동안에 아주 무더위 속에서도 치열하게 경선을 치렀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최종 결과가 나와서 5명이 이제 본선에
진입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에 무더위 속에서도 아주 치열한 경선에 참여하신 8명의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노고의 치아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잘 짓고 이제 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모두발을 듣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그리고 동료 후보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또 국민들께 내 말씀드립니다. 담담한 심정으로 당과 함께 무엇이 제가 취할 수 있는가 심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한 씨에게 중국 공안의 공을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직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국이 대국임을 하면서 소위 외국인을 법적으로 구금할 수 있지만 공문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21세기에 중국도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국가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도 김정은 씨의 인권을 위해서도 보건처사에 대한 강력한 항의 조치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국민한테 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의 모두발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밤 늦게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의 예비 경선 컷오프 결과가 발표됩니다. 우리 당의 경선이 여름휴가, 올림픽, 안철수 현상, 검찰의 민주당 죽이기 등등에 의해서 국민들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에 뽑히는 5분 주자들의 보다 크고 뚜렷한 목소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 대선을 약 100일 앞두고 있었을 때 지지율이 14%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당은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반값 포차 전국 투어가 어제 서울 신천에 이어서 부산, 강릉, 광주, 인천, 수원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민생 챙기기 노력도 부각되고 있지 못합니다. 당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대선 주자 경선과 민생 챙기기 노력,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염이 심합니다. 특히 쪽방촌과 취약계층, 노약자, 농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관련 상미위원회와 당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올림픽 축구 경기 때문에 많은 분들 밤잠 설쳤습니다. 오래간만에 박주영, 김보경 두 선수의 멋진 슛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저녁 경기를 보고 난 국민들이 최고의 수훈 선수로
기성용 선수를 꼽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전 수준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경기 초반에 반칙으로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도 열심히 제 기량을 다 발휘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박태환 선수가 400m 수영에서 따낸 은메달은 금메달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승으로 밝혀진 실격 판정을 금메달을 못딴 핑계로 삼지 않겠다고 말한 박태환 선수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신한은행 당국에 또 한 번 촉구합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거나 이자를 추가로 더 걷어낸 분들에게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은 뒤늦었지만 금감원이 은행들의 부당 이득, 필요 없는 이자까지 더 거둔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확실한 조사 결과 이후에 특별히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이자를 더 내야 했던, 그래서 은행 측이 거둔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불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SJM 만도 사측이 용역 수백 명을 시켜 불법적으로 직장 폐쇄를 하고 노동자 수십 명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연봉도 높은데 파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현대자동차 노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면 되느냐 말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노조의 파업을 불법시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관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아픈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돈 받았으니 맞고 끌려나가도 된다, 그런 사고방식.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은 인권과 노동권이 철저하게 짓밟혔던 군사 독재 시절 갈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그것은 맷값 주고 사람 때려서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재벌 사장을 연상시킵니다. 국민들은 임기 말까지 사의 후의하면서 1% 재벌에 오로지 충성하고 서민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MB 강점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불법적 폭행과 직장 폐쇄를 강행한 만도 SSM 사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에 공조한 반노동 반인권 MB 정부를 규탄합니다. 외교부의 직무유기와 무능함으로 김영환 씨가 중국 공안으로부터 전기 고문을 당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무능 외교, 자국민 보호를 포기한 외교 때문에 지금도 중국 공안에게 잡혀있는 6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1일 2차로 김영환 씨를 면접했던 자리에서 외교부는 당시 이미 전기 고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말 고민한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외교부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순순히 범죄를 인정할 강도가 없듯이 강도가 발견한다면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외교부는 아직도 중국이 확인해주면 그때 가서야 대응하겠다, 그런 한심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서 이를 묵인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중국 공안에 잡혀있는 우리 국민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김영환 씨와 같은 비인간적 고문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의 논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정책 슬로건이 변했다고 합니다. 박근혜가 박근혜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바꿔야 할 것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5.16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 역사의식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만사월동인 서양희 동생 부부와 조카 부부가 개입됐다고 의혹을 사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문제도 해명해야 될 거며, 정수정학에 대한 진실도 밝히는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바꿔야 할 것은 줄푸세 공약을 분명히 바꿔 재벌개혁의 진짜 경제민주화를 내놓아야 될 것이고, 김재철 서장과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해서 침묵하는 생각을 바꿔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박근혜 후보가 바꿔야 할 것은 이 헌정사 유례도 없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대선과 정기국회를 앞두고 구속수사하려고 하는 이런 검찰과, 또 이런 일을 이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런 잘못된 전략을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정책 슬로건을 바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새누리당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분석해 보니까 위안부의 동원 주체도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술도 늘었다고 합니다. 또 내일 발간 예정인 일본 방위 백서에 독도 영유권 망언이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체계화하고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하고 집단 자위권 추진 등 군사 대국화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했던 것은 위안부 문제와 광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무대응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 비밀협정 추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을 갖고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가 8.15 광복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김영환 씨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한 말씀 저도 붙이겠습니다. 김영환 씨가 중국에서 정기고문 등으로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사실 확인 요청 외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이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중국과 외교 마찰을 핑계로 자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한 대중국 저자세 외교는 비난받아야 합니다. 이런 저자세 대중외교는 지난 해경에 대한 중국 선언 후 테러 행위가 나타났을 때도 반복됐던 점입니다. 외교당국은 즉각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사실을 묵인한 외교부 내 책임자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합니다. 특히 김영환 씨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중국 내에서 활동 내용과 구금 과정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밝혀 정부의 대응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행동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종걸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올림픽 밤새 보시느라고 뜬 눈으로 TV에 열중했던 우리 국민들 좋은 소식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 열받아서 TV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부정 실격, 유도 조준호 선수가 심판 전원인지 판정승에서 뒤집히는 결과 때문에 국민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여자 양궁이 우승하고 또 공기총에서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을 받는 기쁨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떠들썩하게 올림픽 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공정하게 공정 시비에 억울하게 젊은이의 꿈을 날려버릴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올림픽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 그리고 거기에다가 합수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중앙수사부, 합수부 이렇게 하면 다시는 신문에 중앙수사부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걸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 연루된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박 원내대표 수사로 얼마 작전 성공했습니다. 또한 한번 돌이켜보면 이상득 전 국회의원 출석 통보한 날 박지원 원내대표 내사 사실을 인정해서 신문에 온통 크게 만들었습니다.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 소환한 당일날 또 박 원내대표 소환한다고 해서 써먹었습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법정 뇌물 시인한 날 또 박 원내대표 출석 통보한다고 해서 언론에 흘렸습니다.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김희중 제1부속실장 검찰청사 불러들인 검찰 당일날 또 원내대표 2차 소환 통보해서 써먹었습니다. 이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구속 기소한 날 지난 26일입니다. 방제군 절차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또 박지원 원내대표 끼워먹었습니다. 동네북입니까? 일당백입니까? 아무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치검찰은 잘 해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는 당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사건,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사건, 이 모두 정치검찰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정치검찰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받은 사람 없고, 처벌받은 사람 없고, 명예훼손 당한 사람 없고, 오히려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묵비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상 얻을 건 없습니다. 지금 수사 결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심판받으면 됩니다. 법원에 가서 요새 집중심리 또 공판중심주의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증거와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법원에는
출석한다고 합니다. 왜 검찰에 출석 안 하고 법원에 출석한다고 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증거와 우리의 방어를 공평하게 법원에서 현출시켜서 심판받았고, 또 이에 대해서 만약 무죄가 나고 잘못된 검사들의 행위가 벌어진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는 점, 다시는 이래서 안 된다는 정치검찰의 일정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조 무시, 노동 현장에 대한 무시를 날이 갈수록 더 더해가고 있습니다. 연봉이 9천만 원이라는 고소득자라고 하면서 현대자동차 금융노조를 폄하했습니다. 경제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귀족노조가 파업하는 날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노동자, 금융노동자를 귀족노조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노동상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입니다. OECD의 1700시간에 거의 1.5배입니다. 야근 근로에 휴일 근로까지 해서 다 땀 모아 모은 소득입니다. 다른 직장에 비해서 많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귀족노조라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무지한 태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노조가 새 노조 파업을 이유로 그래서 사측에서 김현석 위원장과 홍기호 부위원장 해고 정직 6개월 16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과잉행위고 과잉징계입니다. 이번 징계는 철회되어야 됩니다. 기존의 모든 징계자도 원상회복시켜서 공정방송을 바라는 국민적 영혼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우상호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당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예비경선이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대 어느 당의 예비경선이 흥행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5명의 검객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드라마는 시작된다. 이렇게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제 컷오프를 통과하신 5분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보다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현장에서 더욱더 많은 국민과 만나서 우리 민주당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그러한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치 검찰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기획이다. 이렇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야당에게 있어서 정의국회는 최고의 장입니다. 그 정의국회의 장을 야당의 야전사령관을 꽁꽁 묶어서 내곡동 특검, 민간사찰 국정조사 등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원내대표가 없는 야당의 정기국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이런 기획을 왜 검찰이 하는 것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법정에서 만나면 됩니다. 얼굴을 감추고 왜 언론인과 만나서 쓸데없는 정치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 기사는
새누리당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조, 대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에 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권의 대선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검찰과 새누리당의 이 잘못된 의도를 분쇄하고 결연히 정기국회에서 진실을 파헤치고 이 정권의 문제를 규명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반값 등록금 포장마차 폭염만큼이나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전국을 돌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민주당의 본령을 그대로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그 표적 수사는 검찰과 새누리당이 서로 내통하면서 시나리오를 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민주당의 집권을 막고 박근혜 후보에게 줄서는 정치검찰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라든가 보혜라든가 하는 이 저축은행은 호남저축은행입니다.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저축은행은 사실상 저축은행 전체의 사태를 봤을 때는 깃털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호남기업 죽이기가 있었던 점으로 미뤄봤을 때도 이 솔로몬과 보혜저축은행에 집중되는 이번 그런 수사는 어떤 특정한 그 표적 수사입니다. 사마저축은행, 신삼길 사마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삼길 사마저축은행의 신삼길은 58년 개띠클럽, 다시 말하면은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과 같은 58년 개띠클럽을 하면서 매우 자주 만나던 사이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이 신삼길 사마저축은행 이분의 경우에는 마약에도 손을 댄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만사 올통과 관련된 이 올케가 이 사마저축은행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했었고, 18대의 국회에서 저희가 그때 그 정무위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사마저축은행의 소송 건수의 약 80% 정도를 이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가 담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마저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검찰의 수사는 형평성을 잃은 표적 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소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반대되는 행위가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진두 전 감사위원이 오늘 가석방돼서 나옵니다. 이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를 받았던 비리 감사원이 대통령의 퇴직근이 난 이유만으로 교도소를 나온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법사위원들은 권력형 탈옥이라고 규정한다. 반대를 뒤집어 보면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는 권력회 앞장서는 우리 정치 검찰이 감옥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명백히 야당 원내대표를 정치적인 탄압으로 투옥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권력형 탈옥행위와 정치적 투옥행위를 우리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명백히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처벌법의 대원칙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제2당 원내대표를 구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 행위를 막을 것입니다. 또 새누리당에게도 경고합니다. 스스로 돈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정두원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경선 일정까지 이슈시키면서 타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정치 검찰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공범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당공원에게는 한없는 나락을 야당원들은 그게는 가혹한 칼을 들이대는 이러한 이중적인 기준을 갖는 새누리당은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합니다.